2023년도 실시됐던 유기농 기능사 필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보기의 유기농업 허용 자재 중에서 병해충 관리용 자재와 유기 가공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한 자재를 각각 고르는 문제입니다. 병해충 관리용 자재로는 키토산, 제충구, 데시스, 님, 난황, 목초액 등이 있고, 유기 가공식품 첨가재료는 레시틴, 글리세린, 비타민, 사과산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본 교재의 부록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단어를 가로 안에 적는 문제입니다. 동물의약품을 사용한 유기가축은 식품 사용 전 일정 기간의 휴약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토양이 아닌 시설 공간에서 인위적으로 환경을 맞춰 재배하는 방식을 식물 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인증기간에 맞게 생산된 사료를 유기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휴약기간, 두 번째는 식물공장, 세 번째는 유기사료를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아래 보기의 내용 중에서 해당하는 천적과 대상뼈, 해충을 서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응애의 천적은 칠리응애, 총체벌레는 애꽃노린재, 진딧물 천적은 진디옥파리, 무당벌레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1과 C, 2와 A, 3과 B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문제입니다. 유기축산물의 경우에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돼서는 안 되겠죠. 부득이한 경우 사용을 했을 때 식물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허용 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퇴비화 과정 3단계를 쓰는 문제입니다. 퇴비화 과정은 1단계에서 60 내지 70도 고온이 유지되다가 발열 단계가 되겠죠. 1단계는. 온도가 낮아지는 2단계, 감열 단계를 거쳐가지고 3단계는 숙성이 되는 후숙 단계, 숙성 단계라고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보기에서 탄질비가 500 내지 1000에 해당되는 물질, 이거는 물질 중에 가장 탄질비가 높은 물질 중에 질소 함량이 가장 낮은 바로 톱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번째 문제, 다음 보기에서 pH 7 이하 되는 토양을 고르십시오. 토양 산도는 1에서 14까지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가장 중간에 pH 7이 중성이고 7보다도 낮은 그 수치는 pH는 산성 토양이 되고 7 이상이 되는 것을 알칼리성 토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 이하 되는 토양은 산성 토양이 되겠습니다. 8번째 문제, 사람의 배설물을 유기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 한 가지를 쓰십시오. 배설물을 유기농업에서 활용할 때는 완전히 발효시킨다든가 아니면 저온으로 발효시킬 때는 6개월 이상을 발효를 시킨다든가 고온으로 발효시킬 때는 50도 이상에서 7일 이상을 발효를 시켜야 인분을 사람의 분뇨를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 다음 보기에서 유인작물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에서 오이라든가 수박, 참외, 토마토, 기타 멜론 등은 지주를 세워서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유인끈을 연결한다든가. 하지만은 여기 양파 같은 경우는 유인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10번째 문제. 토양 유기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쓰십시오. 토양 유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급이 유기질 비료를 시용을 하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하거나 토양 표토 유실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다음 보기에서 지력 유지 정진을 위해 윤작 작물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독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 작물을 재배할 때는 지력이 땅심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백합과 작물, 백합과는 양파라든가 마늘, 파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걸 연작을 하게 되면 지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12번째, 퇴비 검사에서 중금속에 해당되는 것 3가지를 고르십시오. 퇴비에서 나비라든가 카드뮴, 비소, 수은 이런 것들은 중금속에 해당돼서 검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13번째, 염류 집적된 밭 토양의 개선 방법 2가지를 쓰십시오. 염류 집적, 강우가 차단되는 시설하우스에서 염류 집적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답전 윤환 재배, 밭으로 쓰던 것을 논으로 환원시킨다든가 아니면 담수 재배, 물을 깊이 대 가지고 중간에 집적된 염류를 씻어내는 이와 같은 작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밭 토양 검정 결과 시비 처방서에 보기와 같이 표기되었다면 보충해야 될 필수 원소와 해당 명칭을 쓰십시오. 6 내지 7cm몰 per kg, 이거는 토양 중에 칼슘 함량의 적정 범위입니다. 6 내지 7, 칼슘. 300 내지 400mg per kg은 토양 내 유효인산, 작물이 사용할 수 있는 유효인산의 적정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DCC 면수 퍼미터 이하를 요구하는 것은 EC,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칼슘, 두 번째는 유효인산, 세 번째는 전기 전도도 또는 EC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퇴치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2가지를 쓰십시오. 천적은 화학 방제에 비해서 그 방제 효과가 아주 더디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해충이 과다하게 엄청나게 대발생됐을 때는 이거는 천적으로 방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천적을 구입하는데도 우리가 농약처럼 가까운 데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제시해 드립니다. 16번째, 오리농법으로 기대되는 효과 2가지를 쓰십시오. 오리는 잡초나 해충을 잡아먹는 효과가 있고, 또 분뇨에 의해서 토양의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17번째, 냉수 온탕 진법이라든가 종자 코팅을 하는 주된 목적에 대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냉수 온탕 진법이라든가 종자에 코팅하는 것은 종자 내에 붙어있는 종자 전염을 하는 병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수로 보리 냉수 온탕 진법, 냉수에 6, 7시간 담갔다가 그것을 갖다가 온도를 50도에서 2, 3분, 또 55도에서 5분 이렇게 담가두게 되면 그 내부에 종자 내에 묻어있는 깐북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해가 방제 효과가 되는 거죠. 18번째 문제, 보기 후 녹비작물 재배와 관련되는 것을 맞으면 공표, 틀리면 가위표를 하십시오.
녹비작물은 지력을 증진시켜 주죠. 맞습니다. 녹비작물은 천연 비료 맞습니다. 유기물의 활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겠죠. 가입bio. 그렇다기야 뿌리의 잔재 처리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만약에 재생을 한 번 녹비작물을 이용을 하고 이걸 다시 또 재생, 싹이 터가지고 2차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장점 그 밑에까지도 절단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9번째, 다음 보기에서 퇴비의 부숙도 설명과 서로 연관되는 항목을 공표하십시오. 완전히 부숙된 퇴비의 색상은 암흑색입니다. 부숙된 퇴비의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숙되지 않는 것은 악취가 풍기게 되겠죠. 이것은 완전히 완숙된 것이 아닙니다. 부숙된 퇴비의 수분 함량은 물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손으로 털게 되면은 이걸 지었다가 펴면은 이게 부스러져서 털어진다. 20번째,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다량원소 명칭을 적으십시오. 다량원소는 9가지가 있겠죠. 단백질의 전구 물질이 아미노산입니다. 또 질소의 전구 물질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질소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식물의 세포 분열이라든가 효소작용, ATP 형성에 관여하는 물질은 인산질 비료 성분,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소, 녹색을 띠는데 필요한 원소가 되고, 두 번째는 어린 조직이나 식물 생장과 기화 결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산질 비료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